지금 시간이 2019년 4월 28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분입니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음료수는 게토레이고요. 피어스, 스트로베리 향인데 맛없어요. 예, 맛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먹던 그게 나요. 쪽쪽쪽쪽 빨아먹는. 이건 정말 오늘만 먹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이거 못 먹겠어요. 좀 역겨운데요, 맛이. 보통 맛있는데 이건 좀 별로예요. 차라리 파워에이드를 먹는 게 낫겠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 먼저 볼게요. 이게 코스피 화면인데요. 음, 최근에 이슈가 된 건 경제 성장률이죠. 예,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였는데, 예, 이미 정보를 다 전해받은 기관들은 열심히 다 패대기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번 달은 뭐 기관이 열심히, 예, 잘 팔아 제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월봉을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봉 더하면 일봉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버스를 두고 계신다는 분이 있으시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은 이틀이 남았고 이번 다음 주는 4일이에요. 자, 다시요. 이번 달은 이틀이 남았고 다음 주는 4일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노동의 날이죠. 예, 노동의 날은 코스피 시장이 안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혹시 틀렸으면 너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정정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27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월, 화, 수요일 휴장, 목, 금 이렇게 되죠. 다시요. 월, 화, 그 다음에 휴장, 그 다음에 목, 금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5월 달에 영향을 받고 목요일, 금요일은 아니다. 월, 화는 4월 달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목, 금은 5월 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월봉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은 주지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월봉은 좀 밉상이죠. 올라갈 때는 아래 꼬리를 만들지 않고 올라갔고 올라가서는 버티지도 못하고 주워 터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매수자에겐 제대로 된 매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올라가서는 제대로 버티지도 못하고 내려온 꼴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참 지저분한 봉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틀 동안 저 월봉이 음봉이 나는지 양봉이 나는지 잘 관찰을 하세요. 예, 이틀 동안 저 월봉이 음봉이 나는지 양봉이 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요일까지
지난달 저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세요. 2120.93입니다. 여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깨지면 매수가 맞가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매수가 맛이 가는 자리죠. 왜 그러냐? 지금은 고투는 올라가고 있고 저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고투는 바뀌지 않아요. 예,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방향이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저가 투자 심리도는 지난달까지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이번 달도 하락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일단 구조적으로는 상방이 되는 거죠. 물론 봉은 하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시간하고 별개로 봉을 분석할 때는 고점을 찍고 음봉을 내느냐, 양봉을 내느냐, 바닥을 찍고 음봉을 내느냐, 양봉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번 달은 올해의 고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상승으로 시작한 시점에서 최고가를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월봉상 지금이 최고가고요. 최고가를 찍고 아직은 양봉이에요. 그리고 아직 음봉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간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면 사실 여기 2019년도 3월 25일 주봉이 일단 하락하겠다고 그린 주봉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뜬금없이 찾아온 상승이란 말이에요. 주봉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월봉의 입장에선 윗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흐름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단지 지지를 찍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지 저렇게 올라갔던 현상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봉에서 보면 이게 다 1구간이었어요. 올라간 게. 자, 1구간, 1구간이죠. 그다음에 1구간.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걸 사람들이랑 함께 공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1구간이면 하락이고 0구간이면 상승이라고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1구간에서도 상승을 하고 0구간에서도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1구간은 무조건 하락, 0구간은 무조건 상승이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으면 반대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지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따질 때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 1구간에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자 2019년도 4월 1일자 봉은 그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고 장대 양봉을 그렸어요. 장대 양봉을 그렸다라는 거는 저가와 종가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봉이 저가를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봉도 저가를 깨지 않은 4월 8일자 주봉도. 그런데 4월 15일자 주봉은 4월 8일자 주봉의 저가를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봉이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4월 22일자 주봉이 4월 5일, 15일자 주봉의 저가를 붕괴하면서 이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붕괴하는 시점에서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저게 저점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방어선이 없다. 예, 올봉은 이미 지난달 저가보다 굉장히 많은 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지라든가 손절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 와중에 주봉인 손절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라고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꽤 많이 하락했어요. 생각보다는. 어, 그런데 지금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요. 오류가 없어요. 지금의 주봉의 구조는 전혀 오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잘 보세요. 캡처를 떠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딱 떠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여기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여기죠.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D인데 여기를 F라고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F고 여기가 C예요. 자, 지금 여기 A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0번. 자, 지금까지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저가 투자 심리도 값은 똑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즉 5개 봉의 저가 투자 심리도 값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A, B, C, D, F 중에 바닥에 있으면 돼요. A죠. 네, A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저가는 오류가 없어요. 자, 1, 2, 3, 6, 5. 1, 2, 3, 6, 5. 이 뭐냐? 고투는 여기서 들었어요. 들어서 2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A고 고점은 E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주봉은.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번, 2번, 3번까지는 고투가 횡보했기 때문에 하락 중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6번에서 고투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썼어요. 앞으로 2주가 남았어요. 2주가 남았습니다. 2주가 남았는데 F F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F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다음 주는 29일, 30일, 1일, 2일, 3일까지예요. 예, 최저가 모드죠. 그쵸? 최저가 모드죠. 최저가 모드. 이제 F가 무너지면 A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F가 무너지면 A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지금 상태에선. 몇 주 동안 유효해요? 몇 주 동안 유효할까요? 1주. 그죠? 다음 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 주 하나. 왜냐면 지금은 무너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주가 빠르면 다음 주에 발생할 거고 발생한 뒤로 그 다음 봉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주를 뺀 거예요. 그게 월요일에 일어날지, 화요일에 일어날지, 목요일에 일어날지, 금요일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발생한 주는 빼고 나머지 1구간을 따져보면 이제 한 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5월 3일까지죠? 첫 번째 주가 5월 3일까지. 잠깐만요. 펜으로 할게요. 그죠? 써지나? 써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4, 5, 1, 2, 3, 4, 5, 5월 6일부터죠? 어, 이거 봐라. 다시요. 자, 5월 6일부터 6, 7, 8, 9, 10,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5월 6일이 빠지죠. 5월 7일부터죠. 네, 5월 6일은 대체 휴일이니까요. 그러면 5월 10일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월 10일까지. 그럼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매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은 5월 13일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최저가 모드가 발생하면 예, 그 다음엔 매수를 고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가 무너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F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F가 무너지면 A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F가 무너지면 곧바로 매수 전략에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F가 무너지면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든 아니면 일반 주식이든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공격적으로. 자, 그러면 야간 선물이 0.3%가 올랐으니까 0.6%를 적용해서 시가를 찍어 볼게요. 일단 계산기를 열어서 지금 2179, 2179.31 곱하기 1.006 하면 2192.38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2192 정도로 해볼게요. 자, 2192.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192가 되는 거고 추가로 봉을 하나 더 그려서 자,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아이고, 0.3%군요. 인버스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2179. 어쩐지 이상하더라. 0.31 곱하기 1.0035. 2185. 뭔가 이상했어요. 네, 이게 아니네요. 2185. 차트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일단 일봉은 위아래가 다 열린 케이스예요. 고점을 넘을 수도 있고 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인데 1구간이에요. 1구간. 1구간을 지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봉에 고점을 넘어야 의미가 있지. 1구간에서 전봉의 고점을 넘어도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2194 위에서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얘가 2194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감아서 음봉으로 쳐박으면 이건 매우 부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거면 왜냐면 잘 보세요. 주봉을 보기 전에 일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자 주봉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빠른 저항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전봉의 고점도 넘을 수 있고 전봉의 저점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주봉은 다음 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이 위로 올라가는 쪽에다가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는 쪽으로 배팅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봉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월요일은 위아래를 다 열었는데 전봉의 고점을 넘어도 고가 투자 심도는 횡보예요. 고가 투자 심도는 횡보를 하고 저가를 깨든 말든 저가 투자 심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니까 시간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봉이 상승하겠지. 근데 화요일 마지막 날은 연구간을 지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월요일 날 만들어진 봉이 고점을 넘기 쉽고 저점을 지키는 봉이어야 해요. 월요일 날 만들어진 봉에서 화요일 날 시가를 딱 찍었을 때 월요일 날 저가는 깨기 힘들어야 되고 월요일 날 고가는 깨기 쉬워야 돼요. 그 얘기는 화요일 입장에서 월요일은 고가가 낮아야 되고 저가는 완전히 낮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위로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아버리면 화요일 입장에선 월요일 고가가 높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흐름을 보셨을 때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찌리릭 감고 내려오면 아 이게 진짜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 금요일 날 만들어 놓은 양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다지고 쑥 감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아 올려서 양봉으로 딱 끝나게 되면 화요일에 시가가 개파락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월요일에 저가를 붕괴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월요일에 고가를 넘기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쭉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쭉 올린다고 해서 와 이거 드디어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막판에 밑으로 감아버리면 개고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겠다 싶으면 금요일 날 만들어 놓은 양봉의 시가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 오르려고 하는 의지로 보여져요. 그 자리가 217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174. 예, 그 정도 선까지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위로 올라가면 긍정. 예, 그렇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애매모호. 왜냐하면 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월요일날 막판에 윗꼬리 감고 밑으로 음봉으로 내려오면 젠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은 위아래 다 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저가인 2168.15를 붕괴하면 여기 2120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윗꼬리를 어디다 둘 거냐예요. 윗꼬리를 두는 자리가 안 보여요. 어디다 둘 건지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재수 없어서 윗꼬리가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고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 자기 단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존재하는데 수익만 따져볼 게 아니라 내가 손실이 나면 어디까지 나는지를 알고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면 때려치우는 게 맞고 예, 손실은 조금밖에 안 발생하는데 수익은 많이 발생하면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버스를 고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6,800원대 정도 들고 계시면 관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900원이 넘어서 그리고 한 7,000원 넘어서의 단가를 가지고 계시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당신 팔아요가 아니에요. 당신 팔아요가 아니라는 거죠.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이 수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000원이 넘어서 지금이 수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익 단계에서 수익이 너무 적으면 여기서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저항이 전봉 고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반등폭이 크지 않을 거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상황이라서 이게 지수가 좋아서 아래로 쳐박으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있는데 위로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 방어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선을 갖고 있는 건 일봉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봉이 월요일날 떠서 음봉으로 주저앉는 거 외에는 인버스의 가격대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유지된다 그러면 홀딩 해보실 만해요. 왜냐하면 이익금을 갖고 이익금을 포기하는 구조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손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짧은 수익, 긴 손실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동안 손실 구간을 지나오셨을 텐데 수익 구간 잠시 주고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면 만약에 그게 제 입장이라면 저는 정리를 다 할 것 같아요. 수익인 상태인데 수익이 안 크다 그러면 싹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생각을 다시 해볼 것 같아요. 다시. 네. 왜냐면 타이밍을 놓친 게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저점을 붕괴하면 언제든 2020선까지, 2120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익폭이 존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대로 가면 그 수익 발생할 것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단가를 잘 확보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고민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어 전략은 항상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들고 있는다. 그죠? 그냥 들고 있는다. 두 번째는 더 산다. 예. 세 번째는 그냥 판다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쨌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버스를 들고 계시면 레버리지를 사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정도 시점이면 레버리지를 사놓고 어딘가 극점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나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예,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묶고 난 뒤에 푸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000원대 안팎의 단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라면 이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수익이 단 1원이라 도 있으면 일단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내려오는 시간 동안 충분한 수익을 담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더라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걸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신규로 공격한다고 해도 신규로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제가 인버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게 최저가 모드라는 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면 없어요. 하방을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 월봉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 달은 2223 정도는 돼야 인버스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2172가 다음 달의 지지예요. 그 다음에 2151, 그 다음에 2127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봉상의 최저가까지 가는데 지지가 총 3개 정도 있는 거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같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총 3개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인버스 입장에서는 저라면 추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더더욱 인버스 투자자에겐 불리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의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제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 그대로 그 보유자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를 강제하거나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일단 묻겠어요. 묵는다는 건 제가 인버스 2X를 산 금액만큼, 주수만큼이 아니라 금액만큼 레버리지를 똑같은 금액만큼 사놓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제가 손실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제가 7,200원, 7,300원 그 정도 단가의 인버스 2X를 들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내려갈 것 같아.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똑같은 금액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한 50% 금액만큼만 레버리지를 살 것 같아요. 50% 금액. 그러니까 본인이 인버스 2X 산 금액의 50% 정도의 금액을 레버리지를 사놓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면
인버스는 손실이 감소하는데 레버리지는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손실이 감소하는 속도와 손실이 발생하는 속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계속 내리면 어쨌든 손익분기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다 터는 거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인버스의 손실은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계속 증가하지만 어차피 50%의 레버리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수익이 발생해서 나중에 수익금만큼 수익을 청산하면서 청산한 금액만큼 인버스 손실을 청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을 합치면 꽤 될 거잖아요. 한쪽은 손절을 하면서 원금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추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구조에서 저는 아직은 인버스에 대한 매력을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는 상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상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하방이 시작되는 지점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서 지수를 찍어 누르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그냥 하방이라고 외치는 게 속편할 텐데 그렇게 외치려면 일주일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돼야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월봉의 지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저라면 인버스는 포기를 하고 그냥 찍어 누르게 내비뒀다가 밑에서 레버리지나 주식을 담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7,195원 정도의 인버스 2X를 싹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현재의 인버스 2X 가격이 7,100원도 아직 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산한 가격보다는 아직 덜 내려온 상태고요. 그때 청산한 이후로 지금 아직까지 인버스 2X 쪽은 거의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간상으로 어찌됐든 상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상방으로 시간을 틀어버리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으로 쭉 내렸다가 다시 감아 올려요. 다시 감아 올려서 5월 달을 양봉으로 만들고 6월 달에 5월 달에 고가를 넘어버리면 또 최고가 모드가 되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저 4월 달의 고가를 다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0783을 누르고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누적수 매수가 있거든요. 이 누적수 매수는 제가 알기로는 만기 기준으로 선물 만기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를 보면 지난 며칠부터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월 15일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말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거래일 수는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 기준은 한 달 반 동안 얼마를 샀냐? 2조 9천억을 샀어요, 주식을. 2조 9천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그 중에 개인이 1조 9천억을 팔았고 기관이 1조를 팔았어요. 자,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외인은 주식을 안 팔고 있어요. 그죠? 외인은 주식을 안 팔아요. 주식을 파는 건 오히려 개인입니다. 개인. 만약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면 외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예. 근데 외인들이 선물만 팔고 빠져나가고 현물은 내버려둔다. 그런 건 없겠죠. 예. 그들이 빠져나가려면 주식을 팔고 튀지, 예. 선물만 팔고 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계속 개인이 팔고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개인의 매도가 1조가 줄었는데 그 전까지는 개인이 2조 8천억, 거의 2조 9천억까지 팔았다가 최근에 1조 원만큼 기관이 던졌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거의 최근에 1조 원 정도를 산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인과 기관의 문제인 거지, 개인과 기관 간의 문제인 거지, 외국인은 전혀 이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정보이든 어떤 정보든 기관으로 새들어갔고, 예. 그래서 기관이 그걸 참조를 해서 주식을 다 던진다고 가정을 해도, 예. 외국인이 그 정보에 대해서 뭔가 동의하는 시츄에이션이 있었다면 같이 내던졌을 텐데 그건 없다란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고요. 반대로 선물로 봤을 때는 대략 2조 원 정도를 내다 팔았어요. 예, 4월 10일 기준으로 1조 7천억, 1조 8천억 가까이 들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1,600억이니까요. 예,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폭 매도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이게 충격파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선물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 당연히 충격파가 온 거는 뻔한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그게 길게 보면 현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는 아직은 고민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선물은 내다 팔았지만 현물은 내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현물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선물을 들고 있는 건 개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인버스를 사야겠다. 그게 본인이 보기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하긴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계속 선물을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락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 잘 모르겠어요. 선물을 파는 것만큼 현물을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자, 지난주에 지금 외인이 3월 15일이 만기였고 다음에 4월 달에 만기가 4월 11일인가 요 근처가 만기였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만기일이 언제였는지 잠시 볼게요. 캘린더 치고 4월 11일. 예, 4월 11일이 만기였는데 그러면 4월 11일 기준으로 258억이었으니까 예, 지금 그때 대비 128억이니까 100, 120억 정도? 아니다. 130억 정도를 콜을 팔았어요. 콜을 팔았고 반대로 풋은 33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콜은 팔고 풋은 샀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하방이죠. 어쨌든 하방인데 뭔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하락을 배팅하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돈을 갖다 쏟아붓는 상황은 아니죠. 특히 기관이 들고 있는 것도 4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내다 팔았지 더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주식을 막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예, 파생판에서 막 내려가라고 고사지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닌 거라서 예, 이게 그냥 넉넉고 아 이거 무조건 하방이다 이 배팅해야지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돈이 막 막대하게 들어간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0783으로 그냥 눌러보면 지금 외국인은 콜 매도를 25억 쳤고 기관은 31억을 콜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풋을 보면 풋은 기관이 9억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50억을 매도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럼 풋 매도를 쳤다는 얘기는 안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음, 풋 매도를 쳤다. 이런 얘기는 아, 내려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아래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예,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도 아니지만 막 빼겠다 이런 것도 아닌 흐름인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건 꽤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관이 저렇게 주식을 내다 버리는 짓을 언제 멈출 거냐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한 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7,000원이 넘으면 이 버스는 좀 고민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달까지는 7,000원이 넘은 선에서는 뭐 물량을 줄여보시든 아니면 손실이면 레버리지로 물을 타보시든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예,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망이라는 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돈을 번다던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딱 하나죠. 예, 저는 삼성생명을 들고 있는데요. 음, 이것만 보면 잘못 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아, 내가 잘못 산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음, 하락이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일단 어, 고민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리든 오르든
제 머릿속에는 일단은 내버려 둔다. 내가 이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요, 망하는 주식이 아니면 대부분 1년 빠지면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종목 삼성생명을 골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1년간 빠졌어요.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내린 거예요. 지금 하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14개월 동안 내린 주식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는데 이 종목은 대형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뭐 코스닥에 있는 그런 작은 주식이 아니라 코스피 200에 있는 시가총액 순위 20위권 안에 드는 완전 대형주예요. 시가총액도 16조 원 정도가 되는 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땅굴을 파고 있어요. 지금부터 얼마나 땅굴을 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그래도 지금이 1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다고 해도 지금이 1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10만 원대는 못 가도 가겠죠. 예. 그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가격이 84,000원이니까 16,000원 정도는 아무리 못 가도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최소 마진 20%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뭐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음,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지옥. 지옥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옥이 오는 구조가 있는데요. 지옥이 오는 구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는 거. 이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올 때 폭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오는 시점이 이게 하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투심이 올라가면서 보세요. 투심이 올라가면서 거래량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이 국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국면. 예. 지금 우리는 이 국면 안에 있고요. 이 국면을 기다리는 거라요. 근데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제대로 못 잡으면 다시 꼬라박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과 또 싸우는 거죠. 보시면 거래량이 위에 있을 때는 이게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경망신창이죠. 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면서 대세 하락이 왔어요. 이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요. 바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건 바닥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바닥을 보고 나면 다시 가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멀리 흐르고 나면 이 구조가 바닥을 만들기 위한 구조였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랑 유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인데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하늘을 날던 구간. 지금 우리는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예? 지금 삼성생명은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거래량이 잡히면 이렇게 거래량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수가 좋아서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어디서 잡았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세요. 이 구간 어디서 들고 있던지 간에 이 상승 사이클을 한 번만 타고 나면 괜찮은 거죠. 자, 더 뒤로 가볼게요. 자, 이건 리먼 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우리가 아는 거의 최악의 모습이죠. 이때 한 달 동안에 주가가 38%까지 빠졌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거래량을 보세요. 이때도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이 한 이 정도 상황이라고 쳐도 예, 한 번의 하락이 더 있는다고 해도 상승 사이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상승 사이클 하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승 사이클 하나. 그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리면 어차피 횡보로 몇 번을 가든 아니면 밑으로 빠지면 밑에서 더 잡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투심이 올라가서 거래량을 잡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았던 가격은 볼 일이 없어요. 자,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온 시절 여기죠. 예, 거래량이 여기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래도 투심이 올라가니까 한번 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횡보했던 구간이 1년이 넘었지만 그죠? 이 가격은 그 다음 상승해서 다 복구해 줬어요. 예, 그 다음에 나왔다가 바로 잡힌 건 이만큼 올랐죠. 보세요. 거래량이 나오는 이렇게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점이 다 바닥이에요. 예, 주식은 그때 사야 돼. 여기도 바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비쌀 때 사요. 예. 지금 거래량이 어쨌든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거래량이 밑에 있다고요. 밑에 위에 있지 않고. 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위에 있던 시점은 이런 시점이죠. 여기도. 예. 요런 데는 거래량이 위에 있던 시점이에요. 그 상태에서 주식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거래량 위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아래에 있다가 처음으로 위로 나왔어요. 삼성생명은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나온 시점부터는 안 좋은 거죠. 지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예. 지금 거래량 81%예요. 하루에 4.5%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하루에 10%씩 나와야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점점 거래량이랑 주가의 투자 심리도랑 가까워지고 있고 이게 지금 거의 여기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거래량이 위에 있었는데 이제 거래량이 소강 국면으로 슬슬슬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월봉에서 양봉으로만 돌리면 이제부터는 상승 시작인 거죠. 아직 양봉으로 돌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뒤로 얼마간의 더 조정이 있을 거냐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게 3개월 안에만 방향을 틀어줄 수만 있으면 어차피 여기 지금 시점에서 2개, 고가도 1구간이 2개, 저가도 1구간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2달만 피하면 저가 투자 심도나 고가 투자 심도는 내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내린다고 해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물론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꽤 보유하고 있어서 뭐 한동안 터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금 상태에서 배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현금 좀 쥐고 있으면서 혹시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약간 1000병 정도 보낸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을 만할 것 같긴 해요. 어, 빨리 팔면 7월? 예, 만약에 이걸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빨리 오면 7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일단은 겪어보면서 그거랑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계속 관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사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 주식이 좋다가 아니에요.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회사는 일단 접근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도 코스닥에 있는 주식들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삼성생명 같은 기업은 기업 분석을 뭐 굳이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보험업계에선 일이고 삼성 계열사고 이건희 회장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신세계가 8%인가를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 집안만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가 넘어요. 이 종목은 삼성 가족만 가지고 있는 주식이 50%가 넘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 60%의 주식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빠지면 제일 손해 보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지. 전체 손실의 50%를 삼성 일가가 떠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제가 삼성 생명을 만든 사람이라면 상속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삼성생명을 상속을 해야 돼. 20%의 주식을. 그러면 패대기 쳐야죠. 그죠? 상속세를 줄이려면 삼성생명을 패대기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삼성생명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보험업종이 다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상속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언젠가 바닥을 찍는 날이 올 거고요. 바닥에 찍고 나면 또 올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적당히 올려놓으면 이제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 복잡한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구조의 회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LG생명과학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은 좋은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때가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LG생명과학이. 그리고 이제 아무 관심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9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예. 삼성, LG 생명과학이 한 1년 좀 지나니까 그 3만 원짜리가 9만 원이 돼 있어요. 어,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그때가 꼭지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좋은 게 아니고요. 모두가 나쁘다고 할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할 거고요. 예,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주식,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르느냐 내리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타면 언제 타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냥 제가 거래하는 걸 공유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사거나, 제가 팔거나, 이런 정보를 그냥 리얼하게 공개해 주는 거죠.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것만 들춰내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래한 시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음, 성공하든 실패하든 쉽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어, 일단은 다른 주식들은 딱히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계속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보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죠. 자, 이게 가상화폐인데요. 어,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야, 이렇게까지 잘 버티는 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시점이 4월 28일인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종가랑 고가의 거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어, 솔직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봉을 그리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무슨 소리예요? 차트만 이상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거랑 가격이 다른가요? 달라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비트파이넥스 쪽에 5억 달러인가? 뭔가 문제 터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뭔가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차트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일이 벌어졌건 상관없이 일단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월봉은 이슈 없는 거예요. 이따가 원화를 볼 때 따로 얘기하죠. 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대단한 거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봉은 위에서 저항이 누르고 밑에서 지지가 받쳐서 그냥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예, 사이에 끼어 있죠. 그리고 어, 일봉도 저점을 계속 하나, 둘, 셋, 3일 동안 올리고 있는데, 예, 지금은 어쨌든 주봉이 양봉을 유지한다면 이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보면 계속 가겠다라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어, 이번 달 영향을 받고 수요일부터 이제 5월 달이 바뀔 거니까요. 5월 달 시가를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말 대단한 흐름이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자, 이더. 그에 비해 알트, 알트코인 이더는 월봉의 윗꼬리가 꽤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려 놨어요. 자, 주봉은 전봉의 저가를 깼고요. 음, 이제 감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파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리플은 지난달 저가까지 깨졌죠. 예.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왜냐면 이제 지지를 여기까지 다 썼잖아요. 다 썼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를 썼으니까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냥 저항과 지지 사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쓸만한 지지도 없는 거고 쓸만한 저항도 없는 그런 엉망인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주봉은 계속 저점을 깨고 있고요. 라이트코인도 제 윗꼬리가 제법 많이 커졌어요. 예, 올라갈 때는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100불이면은 10만 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30% 정도를 토해낸 상황이에요. 그쵸? 네, 30% 정도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런 흐름 자체가. 그다음에 이오스도 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4.8달러니까 예, 이쪽도 절반 이상 지금 밀린 상태고요. 월봉도 계속 주봉도 계속 망가져가고 있어요. 비트 파이넥스 차트가 별로라고 하니까 일단 원화 차트로 한번 다시 볼게요. 원화 차트로 보셔도 일단 월봉은 비트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예, 월봉은 주봉은 이제 음봉으로 돌고 있어요. 예, 그 주봉은 이제 망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 예, 주봉 단계에서는 어쨌든 망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월봉은 예, 모든 저항을 이제 다 파괴하고 어쨌든 이제 자유로운 시점에 거의 온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자유로운 시점에 이제 도달하는 수준까지 온 거고
예, 그렇게 오기까지 이제 주봉이 힘을 다했는데 주봉이 이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음. 자, 이더는 반 정도 감았고요. 예, 지금 전봉 저점 무너뜨리고 어쨌든 지지가 있어서 버티고는 있어요. 리플. 어, 비트파이넥스 리플이 오히려 더 정직하죠. 왜냐면 지지를 다 썼으니까요. 근데 지금 모나 리플은 지지를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저항 밑에서 계속 개기다가 예, 이러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이제 윗꼬리를 감고 있고 주봉은 망가졌죠. 주봉은 망가졌고 네, 월봉은 저항도 없고 지지도 밑에 있는 상태라서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비케. 비케도 월봉을 들다가 예, 좀 지쳐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한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 만든 상태라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오스도 이오스는 윗꼬리가 좀 끼키네요. 가상화폐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요, 약간 무대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달려요. 뒷감당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고 터지면 나 몰라라 내 빼는 수습이 안 돼요. 뭔가 일방적으로 플레이를 한 뒤에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빼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알트를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올라갈 때도 무대포로 막 올리더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이나 선물 옵션 이런 쪽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리들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상품들이 주변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만 갖고 거래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꼬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정말 그냥 무대포로 막 미친 듯이 올리고, 예. 그리고 힘 빠지면 냅다 팔고 튀고 뭐 그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좀 정교함이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느껴져요. 가장 답답한 건 사실 그렇게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팔고 누가 사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가 팔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게 빠르게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유가 되고 예,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형태고요. 예, 더군다나 오피셜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다 루머 형태로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오피셜을 정리해서 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4월 2일 날 그 상승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올려놓고 예, 그거를 볼모로 계속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한 달 동안에. 예. 그러면 그런 뉴스의 의미가 이 바닥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신뢰도가 없는 거죠. 예. 뉴스에 대한 신뢰도도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러면 돈을 가진 자들이 예. 매집을 해놓고 매집이 끝나면 아무렇게나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돈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알 수 없는 시장이니까. 다만 변동성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게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매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타이든 본이든 아니면 본이 아니든 이 시장에 들어와 오셔서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고, 예, 많은 돈이 물려 있는 시점에서 쉽게 이 시장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많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이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엄청난 자금이 물려 있지만 쉽게 털지도 못하고 계속 물려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한 번에 큰 시장이 한 번 와야 그래야 이제 이전에 물렸던 분들이 또 한 번 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또 찾아와서 가상화폐 시장을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또 물리고 또 하락하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지금까지 주식시장도 늘 그래 왔고요.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 고점 매수, 저점 매도는, 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술이에요. 비트는 생각보다는 정말 잘 버틴 것 같아요. 이건 제 머리로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기도 해요. 예,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예, 갖게 돼요. 특히 아직 저는 R2와 BT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사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정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 쪽은 조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달려요. 예, 그리고 버틴 놈은 살아남고 버티지 못한 놈은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는 버텼고 리플은 못 버텨서, 예, 리플은 완전히 다 망가졌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는, 예, 그런 굉장히 전혀 다른 국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리플하고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린 알트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올라와 버렸고, 제 입장에서는요. 이미 올라와 버린 상태고, 올라와 버린 상태에서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 시작됐을 때 이번 달의 저가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이라는 건 신규 매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이번 달에 만들어 놓은 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셔도 꽤 멀어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분히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주봉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전략을 짧게 잡는다고 해도 주봉을 보시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일봉에 매몰되시면 상승장일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하락장이 올 때는 딱 그게 고점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말이 되기 전까지는 뭐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저는 지난달이 제일 매수하고 싶었었거든요.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이 제일 매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혀 아래 꼬리를 안 주니까 이건 제 입장에선 타이밍이 완전히 그러니까 직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라이더가 들어온 꼴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서 삼진 당하고 왜 직구를 안 던지지? 이러고 있었던 거라서 그 타임 이외에는 이제 제 타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4월 말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1일이 노동절이니까 노동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9분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월요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